데커신 골드 인지팍 관절팍 삼성바이오 제품인데요. 인지능력 불면증 관절에 모든 게 좋은데요. 이봉규TV 50대 특가 할인 아닙니다. 삼성의료원과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시험 인정한 거고요. 확실한 제품입니다. 애국 기업이고요. 전화하세요. 네, 조상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자,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시끄러운데요. 전쟁 수준으로 가는데. 저는 드디어 시작됐다. 공천 학살 시작됐다. 제가 방송에 패널 나가서요. 민주당 쪽 패널들이 한 말 중에 제일 기가 찼던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공천 시스템이 있다. 기가 찼습니다. 공천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자, 드디어 촉발된 공천 학살. 그렇다면 공천 시스템이 부재한지 존재하는지 이게 1인 4당화의 결과인지 아니 오늘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양을에서 벌써 잡음이 났습니다. 그 한준호 의원이 지금 이 현역 의원이죠. 근데 여기에 최성 전 고양시장, 친이낙연계입니다. 이분이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후보자 검증위원회라는 게 있대요. 근데 여기서 부적격 통보를 내립니다. 특별한 사유는 알 수 없어. 그냥 부적격 통보예요. 그다음 두 번째, 시흥을에요. 시흥을에 조정식 지금 사무총장, 권력자죠, 권력자. 사무총장이 지금 앉아 있는데 여기에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분이 또 친이낙연계죠. 부적격 문자 통보가 옵니다. 그냥 문자 통보 옵니다. 부적격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의혹 제기를 하는 거죠. 왜 친명계는 그대로 지금 현역 유지하고 있는데 친이낙연계가 경선이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왜 경선도 못하게 그냥 컷오프를 시켰다는 거예요. 컷오프라는 건 사실 진짜 결격자가 아닌 이상 컷오프 잘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파괴력이 있어 보여요. 왜? 전 고양시장, 전 시흥시장이에요. 지자체에 장을 한 사람은요, 거기에 조직과 이런 이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충분히 다듬어 놨기 때문에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경선 붙였다가는 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현역 의원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조기에 제거하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응천 의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무총장이 본인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관련자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 본인이 당사자인데 본인이 결정을 내려서 컷오프를 시킨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후보자 검증위원회라는 게 뭔지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있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실제 우리 당에는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컷오프를 하는 기관이 있다라는 게 저는 이거는 문제가 크다고 봐요. 이거는 공관위가 하는 건데 이 후보자 검증위원회라는 게 공관위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정지 작업 먼저 한다라는 건데 약간 공산당 냄새도 좀 나고. 그러네. 예. 그래서 이 11월 달에 친명 공천 체제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이 왜 부재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미 이때요. 자,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재명. 그리고 후보자 검증위원장이 친명계 중에 친명계 김병기. 그리고 부위원장이 전주갑의 재선 김윤덕. 아니, 이게 그냥 이재명 대표가 혼자 야 잘라 얘 붙여 끝나는 문제. 이게 무슨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 이 곁다리로 위원 몇 명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인재영입위원회는 위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반발이 있을 텐데. 반발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 반발들을 어떻게 모으나? 그 이낙연 신당으로 가나 그러면? 아이 근데 이 반발을요 당내에서 그렇다면 이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이냐 근거는 뭐냐를 먼저 밝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요 지난 총선에서도 재미를 봤습니다. 단수 공천 받았어요.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정책위 의장이라고 단수 공천 줍니까? 사무총장이라고 단수 공천을 줘요?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공천 말이라서
지난 공천 때 어떻게 했냐면 정책위 의장이라는 이유로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시흥을의 경쟁자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요.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이래가지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 공천을 못 받아들이니까 단수 공천 하지 말고 경선 붙여달라라고 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총선에서 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컷오프를 시켰대요 또. 재밌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해먹고 혼자 해먹고 지금도 혼자 해먹겠다는 거예요. 참 시스템 공천이다. 예, 이게 사당이지. 이게 무슨. 그리고 재밌는 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요, 제가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새누리당 때 법률자문위원 하면서 당을 상대로 이런 공천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들어오는 사건을 그 서울 남부지법에서 한 10건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좀 근거가 없거나 근거 박약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당을 이기게 해줬죠. 그런데 한 건을 제가 졌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님 저한테 감사하셔야죠. 제가 그때 주호영 의원님 발언하고 이렇게 보면서 되게 좀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법정에서 제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리고 판사님한테 지금 공천 중에서 뭐랄까요, 확인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주호영 의원 승소했잖아요. 원래 승소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부 당의 재량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 재량행위로 보게 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대부분 당이 이겨요. 신청한 사람 못 이기거든요. 주호영 의원님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준 사람은 바로 조상규 변호사라는 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 계십니까, 의원님?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이나 조정식 사무총장이 해먹고 있는 자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김병기 이 사람이 지금 위원장인데요. 이분이 어디 위원장이냐면 동작 갑의 지금 그 의원이에요. 재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당에 누가 지금 뛰고 있냐면 장진영 변호사 아시죠? 장진영. 그 유명한 셀럽 변호사, 우리 장진영 변호사. 이분이 지금 뛰고 계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참도 시스템 공천이다 싶은 게 이 사람이 시스템 공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제가 뭘로 느낀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구의원을 공천을 줬어요. 조진희라는 의원을 공천을 줬는데요. 이 사람이 공천을 받고 이제 의원 활동하는 중에 법정 구속이 돼요.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이 돼서 의원직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아니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의원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면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애를 공천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 제명도 웃깁니다. 공갈횡령. 공갈횡령으로. 구의원이 공갈횡령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공천을 줘가지고 재판 중에 공천 받고 선고가 났는데 법정 구속 1년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친명계 김병기가 이 사람이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공천 준 이 장본인인데 여러분 이게 예비심사 제도라는 게 그냥 친명계가 다 해먹고 컷오프 시키고 근거는 묻지 마라. 너네들은 컷오프야. 라고 하는 하나의 뭐랄까 피 묻히는 사람들 있죠. 먼저 앞에 가서 피 묻히는 사람들. 자르고 그 다음에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야 너 이거 해, 이 자리 줄까 저 자리 줄까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민주당 이재명식 시스템 공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기가 차지 않습니까? 기가 찬데 이거 우리만 기가 찰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기가 차는 게 다 냄새가 날 텐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질 않을 텐데 이거 이대로 이재명이가 휘둘러서 수습이 될까? 송영길도 구속되고 이런 마당에 이재명도 지금 떨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재명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들이 떨고 있을 텐데 이대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의 일당 체제, 사당화 체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주 공고히 돼 있습니다. 지금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질식사 하고 있는데도 아직은 나오지 않아요. 왜? 질식해도? 아니 아직은 사까지는 안 갔으니까 질식 상태인데 죽느냐 나오느냐 둘 중 하나 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이번에 사고 하나를 제대로 쳤습니다. 누가? 정의찬이라는 사람을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통과시켜요. 고문치사.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아픈 사람이냐면 와 진짜 이게
이종건이라는 그분이 진짜 이게 문학 동아리 들어가려고 전남대생 행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움직이니까 이 사람을 경찰 프락지라고 생각을 하고 데려다가 물고문 시키고 막 쇠파이프로 사람을 때려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아니 그게 민주야? 이 일이 남총련 간부들이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은 저기 독재와 싸운다고 하는 미명하에 쥐들이 독재를 넘어서는 인륜 만행을 저지르는데 그러고선 무슨 민주화 운동했다고 그래. 독재 운동했다고 그러고 살인 운동했다고 그러고 폭력 운동했다고 그래야지. 맞습니다. 감금하고 납치해서 저 살인을 하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냐고. 그게 어떻게 훈장이냐고 지금까지. 근데 이 사람이요. 놈들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정의천이라는 사람이요. 그 강위원이라는 사람 아시죠? 강의원. 강위원하고 이 둘이가 완전 친명 중에 친명. 그렇지. 호위무사들 아닙니까? 강위원 진짜 성희롱 사건 지금 100석까지 나왔는데요. 이 사람 강위원 한총련 5기 의장. 그다음에 이 김재용이라는 사람 경기도 정책 공약 수석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사망하셨는데 이분이 한총련 1기 의장. 그래서 이 한총련 1기 5기 의장이 완전히 옆에 달싹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재명 주변의 친북 세력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이 경기도를 장악할 당시에 이 이석기 있죠. 통진당. 해산된 이석기의 이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지금 이 세력연합을 통해서 처음 경기도에 발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김재용, 강위원 이런 한총련 출신들이 경기도 산하기관의 어떤 그 기관에 취업을 하고 이렇게 이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된 이 정의찬이라는 사람도요.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자리를 받고 거기서 기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친명 어쨌든 뭐랄까 이제 이권 카르텔에 들어가서 피를 빨다가 이번에 좋다 나 공천 하나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다가 아니 이것도 사무총장 이것도요 했다가 이 전과가 들켜가지고요 4개월 만에 사퇴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 비교를 할게요.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얼마나 개판으로 검증을 하냐면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도 할 수 없는 사람을 4개월 만에 정말 이 전과가 들켜서 정말 내뺀 사람을 이번에 통과를 시켰다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만 못한 자리입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 관리사무소장 자리도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결국. 그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자격 없는 후보자 사람이지. 검증해서 통과시켰다는 같은 거예요. 자격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꽂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공천 시스템입니까? 저는 드디어 친이낙연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 저는 시작됐다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한총련계들이 지금 이재명 주위에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총련계하고 종북 시뻘건 예. 이석기 일당들, 이석기 일당. 경기 동부연합.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의 세력은 민주당이 이제 전대협 세력으로 이제 뭐 끌고 왔는데 뭐 임종석이 뭐 우상호, 이인영이 뭐 이런 체제로 오다가 한총련 애들이 선배 전대협을 깔아뭉개고 말하자면 민주당 내 쿠데타를 일으켰다. 예. 뭐 이렇게 보이네요. 예. 한총련 애들이 이재명을 업고 전대협 세력을 다 밀어내기에 들어갔다. 예. 이렇게 보이네요. 예. 제가 이게 정말 무섭다고 생각한 게 왜냐면 이게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징역 6년을 1심에서 받았는데 심지어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이 되고요. 김대중 정부 때요. 특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려 죽인 사건이 특사 대상이 될까요? 이 정의찬이라는 사람이 한총련 산하의 남총련 의장, 조선대 총학생회장. 근데 이런 사람은 특혜를 받아야 되나요? 무시무시한 사람이네. 아니 우리 사회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 세대 때부터 학생 운동이 없었어요. 제가 97학번이거든요. 우리 세대는요 IMF가 터져가지고 다들 빨리 토익 쳐가지고 빨리 취업을 해서 이 완전 망한 집을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대학 다닌 사람들이라
깽가리 치고 1층에서 깽가리 치는 애들 막 뭐라 했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왜 깽가리 치냐고 막 이런 세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선배라고 할 수도 없죠. 이런 전 세대들이 정치 세력으로 포진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사회를 퇴행화시키는 말 그대로 이 사회를 젖먹는 청산대사.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뭡니까? 김민석, 그렇지. 예? 송영길, 586 운동권들 나가세요.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원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운동권 필요 없습니다. 법과 원칙으로 합니다. 법과 원칙이 지금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명사가 누굽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586은 이제 물러나게 되는. 예. 물러나면서 전대협을 밀어내고 한총련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결국은 전대협이든 한총련이든 586 종북은 이제 이번에 끝장을 본다 이런 얘기 되네요. 정리해 주세요. 예, 정의찬이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선대위 조직본부 팀장을 맡고 그러니까 강의원이 특보 임명장, 예, 강의원 인사 측근들한테 특보.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대선 캠프에서도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나한테 대선 캠프에서 고생했으니까 나한테 자리 하나 주시고 그러고 있거든요. 자, 이제 저는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요, 이낙연 총리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공천 학살 시작됐습니다. 공천 학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네.